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제 26일 날로 결선 투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분이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그렇 최고에는 신동욱, 그저 김민수, 또 김재원, 또 양향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뽑혔다고 하네요. 그저 또 우재준 씨도 올라갔다고 하고요. 저희 결국적으로 자기들이 꼭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영웅들도 참 많았는데요. 영웅은 항상 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영웅이 밝혀지겠죠. 그 순간에는 또 그 사람이 영웅 같지만 역사는 언젠가는 물길은 물대로 흐르는 길 따라 흐르는 거죠. 그 슬을 올라갈 수는 없고요. 지금 시국에서는 가짜 뉴스로 막 다 뒤집을 수가 있고 언론을 장악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역사는 늘 진실되게 흐른다는 거죠. 나중에는 누가 역적인지 누가 간자인지 누가 충신인지 누가 이 국민을 사랑했는지는 역사가 다 판단하리라 봅니다. 언론 아니라 무엇을 다 잡아도 그 진실을 다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도 많은 또 참 그죠 가짜 뉴스도 나올 거고요. 서로 비방과 여러 가지 또 그죠 이런 또 뭡니까 새로운 어떤 이슈도 또 가짜 뉴스를 떠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비방을 하고 또 악플을 다는 이런 행위도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그런 것은 민주주의에서 또 좀 없어지야 되지 않을까. 저쪽 자들이 그렇게 다 한다 해서 꼭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저 결국은 뭐 그저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국민의힘 이쪽의 보수 우파들은 또 좀 더 민주적이고 또 그저 또 격이 높은 차원이 높은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의 또 행위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찌 늘 똑같이 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방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도 2030 세대들이 결국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60이 넘은 이런 분들은 한번 마음이 결정이 되면 그 마음이 오랜 살아온 경륜에서 잘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미 마음에 결정이 돼 있을 거고요. 당원에서도 80%가 나오죠. 그렇죠. 이쪽에 뭐 국민 여론에서는 좀 많은 이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이슈를 타지만은 당원 내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2030 세대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미래 또 세대들이 또 그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략과 또 그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또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경륜이 작아서 경운이 약해서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외로 더욱더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것이 2030 세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늘 물가에 내놓은 애들 걷고 자식도 보면 아이고 제가 운전을 할까 자가 사회생활을 할까 자가 연애를 할까 하지만 세상은 늘 돌고 또 보면은 늘 잘 적응하고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하듯이요. 우리가 불안한 만큼 2030 세대들은 그렇게 그죠 뭡니까 잘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상 보는 눈도 있고요. 굉장히 또 스마트한 교육을 받았고요. 스마트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머리도 스마트하고 또 이렇게 적응도 굉장히 스마트한 세대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우리들 세대 때는 아주 조용한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요. 요즘 2030 세대를 어디서 합니까?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 가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은 조금 시끄러우면서 뭐 이렇게 웅장하면서 적응이 돼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저 산 밑에 절간에 가서 고요한 옛날에 고학을 하거나 사시 공부를 하거나 그저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절이나 사찰에 가서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들 세대되고요. 지금 세대들은 볼 거 다 보면서 음악 들을 거 들으면서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됐다는 게 우리 그 사람 세대들이죠. 근데 그런 세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그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취업 다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서 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늘 바뀌고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2030 세대 그 결정에 또 믿음을 줘야 되고요. 또 믿어야 되고요. 또 믿지만 결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를 쓸 때 아마 지금까지 가짜 뉴스는 쓰지는 않겠죠. 어차피 역사는 늘 제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지금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아무리 꾸며대고 아무리 뒤집고 한들 역사는 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늘 세워지는 게 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 중에서 많은 참 우리에게는 위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죠?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픈 역사도 많죠. 이제 보수 우파 쪽의 대통령들은 다 끝이 안 좋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좀 잘 아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 피살을 당하셨고요. 그죠? 전두환 대통령 구속,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 그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이 또 중간에 또 하야를 하고 중간에 이렇게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시고 그 말로가 참 좋지 않은 것이 이런 역사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2030 세대 미래 세대들이 결정할 일들이죠. 미래 세대들 세계에서는 아무리 정치 노선이 다르고 그저 자기의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서로 그저 구속하고 또 정치 보복하고 이 대물림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되는 이런 것 역사는 멈춰야 된다 간절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좀 큰 장군들이나 큰 위인들은 그렇게 복수를 하지 않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핍박을 다 선조에게 핍박을 당해도 언제 항상 비기종군을 하고 그 임금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지 않고요. 자기의 인생을 서서히 녹아내리고 좀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비기종군하고 남은 그저 12척으로 또 승리를 하고 했지만 결국 역사는 누구를 알아줍니까? 그때 있는 선조 임금보다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6.25 동락 때 참 그 대통령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듯이요. 그때 위인은 결국 우리 대통령이나 임금들이 더 큰 세력이겠지만 나중에 역사는 그때 누가 정헌신을 했냐, 누가 지혜로웠느냐, 누가 국민을 진짜 사랑했느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저 홍범도 장군의 가족의 마지막 순간 가는 거죠. 임경석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홍범도 장군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승려 출신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죠?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는 우리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봉오동 전투 영화, 그죠? 아주 영화가 아주 참 잘 됐지 않습니까? 멋있었죠. 그런 배우들도 참 연기를 참 잘했고요. 자, 금강산 신계사의 승려 출신이다. 신계사 지담스님 상자로 전해지는 상자는 이제 큰 제자, 스님 세계에서는 큰 제자를 얘기하는 우리 맏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족에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상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금강산에서 수행 중이던 비구니와 눈이 맞아 아기를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산사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수행 중에 비구니 눈이 맞아. 그 비우성이 있고 비군이 있죠. 그 비군이는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비우성은 주로 남자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경성의 역사극장, 이래서 한국 주둔 일본군 북청 수비구 사령관 야마모토 대자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폭도들의 귀순 공작을 강화하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군사 작전만으로는 그들을 진압하기 어려웠다. 폭도들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이다. 개마 고원이 넓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제 집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던 이들이었다. 사냥꾼 출신은 한국의 어병들의 전투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홍범도 폭도 무리 기순 공작 사령관은 1908년 4월 30일자로 예하 삼순사대 대장 임재덕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한경남도죠. 삼수 갑산에서 출몰하는 홍범도 폭도 무리를 유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귀가는 순사대를 인수하고 5월 1일 북청을 출발 갑산 부근에 이르러 적당한 지점에 위치하여 폭도 기신 권유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방법도 제시했다. 홍범대의 가족을 기순 권유의 수단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가족을 이용해서 홍범도 장군을 유인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재덕과 김원흥은 일본군 103명과 한국인 순사보조원 80명으로 구성된 토벌대를 이끌고 갑산군 창평리 상간마을에 주둔했다. 총기와 탄약을 넉넉히 지녔고 임재덕과 김흥은 일본군의 앞잡이 했는 것 같네요. 탄약을 넉넉히 지녔고 속사포라는 기관총 공룡화까지 갖춘 막강한 토벌대였다. 홍범도 어벙부대의 주둔지인 용문동 더댕이 산골짜기가 지척이었다. 삼수대장은 임재덕은 일진의 간부이기도 했다. 1907년 7월 일진의 간부 송병준이 고종폐위를 주동한 것과 관련해 전국에서 봉기한 어병들이 일진을 타도 대상으로 간주했다. 일진이라는 것은 그때도 일본군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1907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11개월간 어병에게 처단된 일진 회원은 무려 9,260명에 달했다. 그죠? 그 일진 회원이 이제 어병에게 많이 맞아 죽거나 뭐 이렇게 했답니다. 마치 내전 양상과 같았다. 어병과 일진에는 총을 맞대고 겨누는 적대 세력이었다. 그죠?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국민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지휘관은 김은흥은 대한제국의 고급 장교 출신이었다. 옛 한국군 참령 계급장을 달았던 고위 군사 간부로서 북청 진위대 대장까지 지냈다. 그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뒤 기꺼이 일본군 휘하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통간부 예하 경찰 조직에서 경시 계급을 부여받고 반일 어병운동을 탄압하는 최일선에 서게 됐다. 늘 언제나 간자가 있고 나라에는 역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참 역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족을 기순 권유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끔찍한 것이었다. 지금 일어난 일과 너무나 흡사하죠. 교육적으로 전 대통령님의 죄가 없으니 또 가족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어병 지도자를 전향시키려는 술책이었다. 해방운동의 투사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는 행위였다. 홍범도에게 가족이 있었다. 한경남도 북천군 인필골 깊은 산중마을이었다. 처가 동네였다. 늙은 장인 장모와 함께 아내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다. 일본군은 그 마을을 급습했다. 그리하여 홍범도의 아내와 7살 맏아들 홍양순을 토벌대 주둔지로 압송해왔다. 홍범도의 기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질이었다. 홍범도여 가족이 아니가 걱정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와 같이 가족은 홍범도에 위협하는데 쓸모있는 인질되었다. 홍범도의 아내 이씨 부인은 거센 강압을 받았다. 산중에 운건 남편은 앞으로 투항을 권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였다. 임재덕 순사 대장은 아예 문항까지 일러줬다. 일본 천황에게 기순하면 당신에게 공작 자기를 하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식들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유하는 글을 이제 쓰라고 홍범도를 그저 이렇게 뭐 공작에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하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했는 글을 쓰라고 강요를 받았다. 그 문구도 일려줬다고 합니다. 공작은 일본 제국의 귀족 시스템 속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자기였다. 그 공작이라는 자기는 굉장히 높은 직위를 하사해준다. 이렇게 그죠? 그 구어 삶았다 이런 얘기죠. 최상층 귀족이었다. 만국이요. 일본 귀족으로 편입된 조선인 고관 대작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공작 자기를 오르지는 못했다. 회유에다 헛박도 덧붙이다. 임재덕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모자를 의육하겠다 위협했다. 혀를 끊어 고면에 맞서 이럴 때는 차라리 글을 쓸 줄 모른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인이 글을 깨쳤다는 사실을 저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응할까 거절할까 두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쩌라 고초를 각오해만 했다. 이씨 부인은 결심했다. 거절의 뜻을 단언히 표명했다. 그날 아내가 입에 담았던 말은 홍범도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것 같다. 평생도록 그 말을 잊지 않았나. 예, 그죠?
그죠? 거절의 뜻을 단호히 그래도 부인은 표명했다고 합니다. 참 그 홍범도 장군 뒤에는 그럼 또 부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걸이라도 실것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다. 내가 서로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니 쓴다. 참 홍범도 장군 뒤에는 더 좀 큰 부인이 있었네요. 홍범도 장군을 능가하는 이런 부인이 있다고 이제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못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 참 일본군에 끌려간 스스로나 그 옆에 아들도 있는데도 이런 굴욕에 그저 맞섰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말했노라고 노년의 홍범도는 또박또박 얘기했다. 이시 부인은 혹독한 보복을 당했다. 공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만적인 폭행이 쏟아졌다. 발가락 사이에 불 붙인 심지를 끼워놓는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됐다. 거듭되는 약행은 이시 부인을 반죽음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래도 그녀는 끝내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한 회상기에 따르면 그때 이시 부인은 스스로 혀를 끊어 고문에 맞섰다고 한다. 처참했다. 그녀는 벙어리가 된 채 값싼 음료로 이성대 옥에 갇혔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문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출생 연도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향년을 정확히 될 수는 없지만 아마 30대 후반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뒤에는 그죠? 그 홍범도 장군을 능가하는 그 부인이 이렇게 결국은 혀를 깨물어서 반항을 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부인을 오히려 또 이렇게 옥죄고 구속을 시키고 이런 자태가 이런 참 옛날에 100년 전에 일어난 일과 너무나 흡사한 일이 생기고 있다. 참 씁쓸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잘 이렇게 뽑혀서 누구나 돼도 다 보수파의 다 소중한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후보더라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제익이라 그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데요. 저쪽 사람들은 늘 이쪽 사람이 분열하니까 그죠.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결국 하나가 안 되고 분열한다는 겁니다. 요번에도 분열했고 탄핵 때도 분열해서 졌지 않습니까? 결국 분열하는 거죠. 대선 때도 분열했죠. 한 사람은 저 하와이가 있고 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한 사람은 등번호 없이 돌아다니고요. 다들 자기 정치하면서 그런데 저런 자는 무엇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한 선수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한 몸같이 움직이는 거죠.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 몸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은 참 이쪽 세력의 정치인들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저 그런 위인이 다시 나서 한 몸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다 하나를 규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돼야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팔봉서입니다.